배추 한 포기 4,200원, 짜장면 한 그릇 8,000원, 점심 한 끼에 12,000원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28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주요 식재료 값은 2배 가까이 뛰었고 김밥과 냉면 같은 외식 물가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환율과 유가가 오른 탓일까? 그 이면엔 뿌리 깊은 유통 거품과 자본의 탐욕이라는 구조적 문제 영향도 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목한 구조적 문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오프라인 다단계 유통입니다. 업계는 산지에서 식탁까지 대여섯 단계를 거치며 마진이 붙고 도매상의 유통 독점 구조가 계속되면서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 차이가 50%나 벌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K농정협의체를 발족하고 디지털 플랫폼 거래 확대와 동시에 스마트 유통센터를 현재보다 100개까지 확충해 유통 단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감소하는 유통 비용은 10% 이상으로 기대됩니다. F&B 업계에 손을 뻗친 사모펀드의 약탈 경영도 외식 물가를 올리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이 인수 당시엔 막대한 대출금과 투자자 배당을 챙겨주기 위해 가맹점 품목 공급가와 소비자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는 방식이 결국 외식 물가를 올린다는 분석입니다. 실례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여러 사모펀드의 손바뀜을 거치면서 기업 가치가 18배나 뛰었지만 그 수익의 80% 이상은 배당이나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공급받는 치킨 가격이나 소비자 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KFC 사례는 더 공격적입니다. 서모펀드 오케스트라 PE는 2023년 4월 약 700억 원에 KFC 코리아를 인수한 뒤 2년 만에 약 3배 수익을 냈습니다. 이 기간 KFC 주요 품목 가격은 4에서 5% 올랐습니다. 이런 약탈적 경영이 F&B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와 정부가 사모펀드의 깜깜이 운영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회는 이번에는 정부까지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 도입에 시동을 건 만큼 올해 안에 첫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수정입니다. 코스피가 불을 뿜으며 폭등하는 사이 식당 물가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밖에서 사 먹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소비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숨과 주름만 깊어지게 합니다.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생필품을 비롯해서 설 차례상 물가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인데요. 관련해서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 교수 그리고 이수정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먼저 이 기자, 지금 물가 수준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 통계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배추는 무려 76% 올라서 지금 한 통에 5,000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고등어는 69%, 삼겹살도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문제는 원재료보다 외식 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체감하시겠지만 김밥 요즘 4,000원 넘고 있죠. 그다음에 삼계탕 2만 원 육박하고 있고 짜장면 같은 경우도 8,000원, 강남권에서는 10,000원도 넘습니다. 냉면 같은 경우에도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서 점심 한 번 먹으려면은 12,000원 정도 이제 소모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수님, 물론 원자재 가격이 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례하지 않고 훨씬 이제 물가가 좀 많이 뛰었는데, 물론 유통의 단계, 이거는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유통의 단계를 지적할 수 있고, 또 교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바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최근에 또 보면은 외식 브랜드들 대다수가 사모펀드가 또 소유하고 있는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B 산업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이제 사모펀드가 특히 외식 산업,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대형 네. 프랜차이즈의 대부분 사모펀드가 지금 침투했거나 장악하고 있거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렇나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아시고 계신 브랜드 대부분이 사모펀드 소유가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모펀드의 그렇죠? 특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를 인수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데요. 그 외식 산업 특징을 보시면요, 외식 산업은 그 오프라인 매장 거기서 이제 그 음식을 팔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그 점포 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점포 수라는 거는 가맹점 형태로 뛰게 되면은 단기간에 빨리 확장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마케팅 비용과 가맹점 수만 늘린다 그러면은 그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외식 브랜드들이 좀 우리들한테 많이 알려진 브랜드예요. 네네. 그럼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뭔가 리스크를 줄이고 알려진 브랜드에 좀 도입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리스크 줄이고 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거고요. 브랜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친숙한 브랜드인가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매일 커피 마시는 메가커피가 있죠. 아, 네네네. 뭐 BCC도 있고요. 네. 뭐 웬만한 브랜드들은 이미 많이 좀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또 세 번째는 또 현금 장사기 때문에 현금 흐름성이 좋아서 그 이런 그 특징과 맞아떨어져서 사모펀드가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인수에 그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모펀드의 이제 특성, 이제 자본 회수,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자본 회수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특성들이 맞물리면서 외식 물가를 높이는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외식 물가라는 게 사실은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요즘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특히 세계 정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환율 영향. 그러면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런 그 힘든 점을 감안해서 좀 참아줘야 되는데 네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먼저다 보니까는 그걸 참기보다는 좀 더 바로바로 이제 사실 상품 가격에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 기자, 외식 물가는 주요 요인이 사모펀드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실제 장바구니 물가도 지금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뭘로 진단을 해야 되죠? 지금은 시장에서는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짚힌다면은 정부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짚고 있는 것은 이제 대형 도매상들의 어떤 기득권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궁극적으로 외식이나 음식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재료값을 낮춰야 한다는 건데, 네네. 그 가운데 이제 도매상, 좀 그분들의 좀 힘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K 농정 협의체라는 거를 좀 만들어서 네네. 이런 유통 단계를 대여섯 단계에서 두세 단계로 좀 대폭 줄이고요. 또 여기다가 디지털화를 조금 도입을 해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유통을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만약에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요, 약 한 10%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산과 소비가 직접 연결된다면 뭐 그것만큼 좋을 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그러면 유통 단계가 사라지니까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또 생리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생리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필품으로 여기고 있는 설탕, 밀가루 등등에서 문제는 담합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크게 이용하는 제품들 중에 실제 그 지금까지 정부들이 이커머스랑 직접적인 농가 거래를 통해서 상당 네네. 부분 많이 좀 개선을 했어요. 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이걸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그렇죠. 말씀하신 이제 단합이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해서 그쪽에서 이미 앞에 소비자들을 가는 유통에서는 개선이 많이 됐고요. 중간에 있는 이런 그 큰 유통사들, 네. 그 원재료 특지 유통사들을 좀 지금은 좀 점검해서 좀 물가 안정에 좀 그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대형 원자재 기업들에 대한 뭐 가령 공정위 차원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서 물가를 잡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요. 네. 이 그들이 과연 그 회사들이 그 이런 그 소위 독과점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뭐 무조건 뭐 그들을 뭐 사실은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먼저 들여다볼 거는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서 만약 과도한 이익이 본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 김 국장님 말씀처럼 그 공정위에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독과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계속 정부에서 이 기업들한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들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 시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항상 너희들을 보고 있고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입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면 안 돼요. 계속 그걸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기회도 좀 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이 물가 안정이 되고 이들도 투명하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설탕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밀가루 관련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설탕은 이제 삼양, 대한제당, CJ제일제당 이렇게 있고요. 밀가루도 CJ제일제당하고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이렇게 다 압수수색 들어간 상태이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셨던 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40% 해외에 대비해서 40% 가격이 높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유한 킴벌리랑 LG 유니참 깨끗한 나라 이런 곳에 지금 수사 들어간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 물가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복합한 함수가 얽혀 있잖아요. 물가만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값, 환율, 금리 등등이 얽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이 어떻게 전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책 방향. 저는 우선은 이 물가를 소위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소위 판매가잖아요. 네네. 판매가를 결정하는 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랑 대기업들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국민 경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안정을 위한 그런 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로 이런 거를 정부랑 잘 협조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첫 번째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근의 물가 상승은 크게 보면 원자재 문제랑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과거에 정부가 개입을 많이 안 했었는데 이 원자재를 좀 한 번에 매수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좀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주요 기업들한테 이런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어려운 건 이제 환율입니다. 네네. 환율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서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서울 물가도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셨던 그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면 사모펀드를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모펀드의 지분 그리고 그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이제 직접적인 우리 외식 물가의 상승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 국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제 민주당이나 의원실에서 사모펀드의 재물을 투명하게 좀 공개하자 이런 움직임의 법안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또 금융위에서도 같은 골자로 한 정책들을 지금 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폐해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좀 시발점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당정이 합쳐서 좀 약간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좀 높이는 그런 정책이 조금 올해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는 것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본 논리인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또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이렇게 비춰질 소지는 없습니까? 근데 지금 사모펀드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돈이 아니라 매입할 기업에 그런 걸 담보로 해가지고 차익 매수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매입을 한 다음에 알짜 자산을 팔아가지고 여기 수익을 내가지고 과도하게 배당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부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매입해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자기들이 이자 비용 때문에 뭐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익 매수에 대한 한도 조정과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증시는 올라도 물가는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 교수 그리고 이수정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